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안위, 건강, 또 앞으로 소득, 지역의 발전,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가 군수가 되든 간에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안위를 위한 행정, 지역 주민들이 무엇인가 군부대가 들어오면 알고 우리가 찾을 권리를 찾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보다 살기 좋은 순창 지역을 만들기를 다 같이 노력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발언 끝나셨습니까? 전자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시간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도 상대방을 지칭할 때 반드시 후보라고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황숙주 예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어느 후보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강인영 후보를 한번 네, 지목하겠습니다. 강인영 후보 지목하셨습니다. 질문하시죠. 한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임득춘 군수 당시 임득춘 군수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6차 산업이 앞으로 농촌이 나가야 할 환란을 겪고 난 후에 우리 농촌을 발전시켜서 6차 산업 하는 것이 농촌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그 주 5일 근무 시대를 맞이해서 6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품을 일으키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임득춘 군수는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일본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임득춘 군수 재임 기간 동안 아주 역점적으로 그린 투어리즘을 추진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주요 시책으로 사례 잡아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농촌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경제를 재건해야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강인영 군수가 당선되면서 1999년, 96년부터 6년간 추진되어 그린 투어리즘을 흔적지기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흔적 그린 투어리즘을 싹 우리 순창에서 전임 군수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모두 없애버렸는데 그 그린 투어리즘이 지금 한참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광과 체험 관광 또 우리 농촌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묶은 6차 산업 이 6차 산업이 사실 그린 투어리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기 질문해 주시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 강인영 교수는 그린 투어리즘이 무엇인지 아요? 뭐 무시가 있나? 알긴 하시나마. 그런데 왜 전임 군수 이런 인신 걱정도 됩니까? 이런 토론. 답변. 무시거다는 얘기가 군수까지 하신 분이 후보가 저한테 무시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 무시그 소치가 뭡니까? 답변하시죠. 무시그 소치라 무시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황숙주 군수는 얼마나 무시그 반대가 뭡니까? 질문에 무시거다 그런 사람이 어디 토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공정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숙주 후보께서 저를 폄하하는 무시거다. 네, 저기 질문에 뜻은 이제 그린 투어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돌아가신 임득춘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린 투어리즘은 황숙주 군수님이라고 무시거다 표현했는데 그것을 일본 안 했습니다. 질문 발언 그렇게 계속 하시면 일본 허위 주장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거다고 안 했습니다. 네, 인신공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득춘 교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투어리즘은 일본의 풍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일본 격식에 맞게끔 그린 투어를 리즘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과 우리 순창 사람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풍을 그대로 순창에다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죠. 예컨대 지금 관광 산업도 일본 중심으로 이렇게 연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참 일부는 그린 투어리즘을 수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황숙주 후보님께서는 사그리 이것을 딴 데다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아니고 그린 투어리즘의 그 추진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사그리 어떤 전임자가 해서 없앴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그린 투어리즘이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다 하면서 관광을 중심으로 어쩌고 그러시는데 실제 관광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농촌에서 우리 순창군이 쌀을 전부 지금 1년간 생산하랴 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해서 1인당 10,000원씩만 쓰게 하면 500억입니다. 2만 원씩 쓰고 가게 된다면 야간 경관 사업이라든지 이거 완성해서 한다면 1,000억이 됩니다. 이런 관광을 발전시켜서 아주 중요하죠. 일본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일본에서 배우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좀 변형해서 일본의 한국쌀, 일본의 좋은 쌀 갖다가 지금 순창에다 심어봤어요. 벼품종을. 그래서 그린 투어리즘 차원에서 우리가 쌀을 일본 쌀 좋은 종자를 갖다가 수확을 해가지고 일본 도종류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금감면 네, 마무리해 주시죠. 연화마을인데 해보니까 그것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기후에 안 맞고. 네,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두 후보께 다시 경고드립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평화당 홍승채 예비후보가 질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목하시겠습니까? 황숙주 후보 지목하겠습니다. 네, 황숙주 후보 지목하셨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시간 잘 활용하시고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순창 국민 여러분, 오늘 이 두 분 전현직 군수 후보의 토론을 보십시오. 발목 잡기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목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영웅을 만들어주고 영웅이었던 사람들끼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온갖 추태를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2013년도 순창은 쇠퇴 진행형 도시가 됐습니다. 도시, 인구, 건물 등이 낙후되고 인구가 줄고 했습니다. 황숙주 의원님, 2013년도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까? 쇠퇴하고 있다고요? 예. 2013년도에 쇠퇴 안 했죠? 왜 쇠퇴했다고 평가하시죠? 본인들의 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회 주승정 의원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강인영 군수께서 근무하시고 행정을 이끌었던 2011년까지의 과정이 국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쇠퇴 진행형 도시 3관왕입니다. 그 주성용 후보가 한번 내가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예, 따져보세요. 뭘 보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게요. 괜찮습니까? 네, 하세요. 예. 우리 지난 2017년도 8월 7일 날 발표된 전국 종합 인터넷 신문 로컬 투데이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순창군 지역 사업체 5년간 매출액 증가가 70.1%로 국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단일 성과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GRDP라고 하십니까? 아니 GRDP니 그렇게 그런 아니요. 행정의 기준이나 우리 고장의 삶의 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기준점이고요. 세계적 표준 단어입니다. GRDP 아십니까? GRDP는 알죠. 말씀해보세요. 뭡니까? GRDP를 여기서 영내 총생산이죠. 네? 영내 총생산인데요. 네. 그 내용으로 보면 그것까지를 다 포함한 쇠퇴 진행형 도시가 2013년도에 지정됐는데 황 군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네. 2013년도는 2011년도까지 강인영 후보께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깊은 이거 참 답답해 생각이 죽겠네요. 있는지 몰랐습니다. 2011년도까지의 결과 내용이 발표돼서 이게 국회에서 논의됐던 쇠퇴 진행형 3관왕 도시를 이끈 분이 강인영 후보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황숙주 후보께서
이끌었던 이순창이 소멸 위험 도시에 앞으로 30년 이내에 소멸 위험 도시로 지정된 게 2016년입니다. 예를 들면 이 두 분께서 맡아와서 해왔던 순창의 내용들을 정리정돈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재령 365기 자료의 내용입니다. 우리 순창은요, 강인영 후보님이 재임했던, 그리고 황석주 후보님이 재임했던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600억 가까운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돈이 적게 쓰여집니다. 이게 결산 내용입니다. 특히 2015년도, 2016년도에는 950억이 넘는 돈이 쓰여지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 계획을 수립이라든지 행정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려서 거쳐야 할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령 우리 강천산 팔덕지 수변 개발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은 이미 많이 오래전에 확보를 해놨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정 절차 또 여러 가지 그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무리 그런다고 한 해에 1,000억 가까운 돈을 못 써요? 2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순창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특히 권역별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금액 단위도 큰데 보통 3년, 5년 계획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마치 잘 안 쓰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세입과 세출은 기본적으로 0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계가 잘 돼야 되고 그 추계된 내용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게 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기본 원칙이 가진 핑계로 넘어간다. 그리고요, 돈이 95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 총액은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는 건데요. 이 돈이 넘어갈 뿐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총 예산에 대비해 보면 그런 새로운 자체 사업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능의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무능의 증거를 그걸로 보신다면 네. 세상에 무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로 이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니, 그 950이 2월 됐다고 그래서 그걸 무능의 증거로 이렇게 보신다면 그러면 사업 못이죠. 그리고 졸속으로 하는 사업은 다 방학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작품에는 시간이라는 원료가 들어가요. 변명으로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GRDP를 말씀을 드리니까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의 지방세 부담금이 전라북도 내에서 21만 원, 완주는 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수를 걷어내는 소위 자체 재원이 현격하게 부족하고 전라북도 내에서 떨어집니다. 그 내용의 반증은 제가 무능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점이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없죠. 재산세가 담배 서비스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런 도시를 이끌어온 이 두 분의 15년을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능입니다. 네, 새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 못다한 내용은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를 활용하시고요. 이제는 패널이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로 후보의 이력과 공약에 대해서 묻게 될 텐데요. 후보 답변이 지나치게 길 경우 패널이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6분입니다. 김수동 패널,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황숙주 후보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황숙주 예비 후보에게 질의하도록 하시죠. 최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군정 홍보 게시글을 올리고 그리고 공유한 혐의로 순창군청의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불구속 입건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게 페이스북을 운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이유는 제가 좀 겉모습이 감사원에서 딱딱한 인상만 씌워져서 그런지 제가 강한 인상을 주고 소통과 교감이 잘 되지 않는다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 의견도 올리고
좋은 경치가 있으면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제가 상을 받으면 제가 오늘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하고 소개도 하고 그 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페이스북을 운영을 해왔는데 지난 3월달 2월달부터 제가 페이스북을 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이거 고발한다 하는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참 잘합니다. 제가 서울시장하고 박원순이하고는 좀 친한 편인데 또 이재명하고도 같은 당으로서 자주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간단 공무원들이 그 입건된 혐의 내용이 뭔지. 혐의 내용은 그 잘 모르겠어요. 한번 뭐 조사를 해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작년 12월 15일부터 지난 3월까지 제가 페이스북에 한 것을 그 중에서 쭉 제하고 이 21건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네, 말씀이 길어서 좀 끊겠고요. 예. 그 전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받고 수감 중에 있죠. 그렇죠. 예. 또 최근에는 그 순창군청 공무원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구설수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이제 제가 부도구 설치라면 부도구 설치죠. 그런데 비서실장 공창환이 건은 사실 제가 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순전히 물밑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제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다. 그 증거는 제가 참고인 조사도 한 번 안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안 받고 답변 드린 걸로 하고요. 예? 그 민선 6기에는 유독 단체장 배우자들이 좀 구설수에 올랐던 지역이 많았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관례처럼 배우던 그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과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단체장 후보로서 이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방안과 노력을 하실 건지 약속해 주시고. 그 마누라를 집에다 묶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마누라가 전혀 활동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누라가 아무 죄도 무죄를 받았는데 마누라가 죄를 졌으니까 측근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후보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 질문하신 거고요. 무죄를 받았다면 그 정도 말씀하신 거로 답변 드린 걸로 해야겠습니다. 결국 그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이 민선 5기 때 도가 추진했었는데 이게 중단됐죠. 복분자 클러스터요. 예.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복분자도 이제 운영비가 다 소진돼서 그런가요? 그건 우리가 운영한 거 아닙니다. 전략 도가 추진했는. 도에서 운영한 겁니다. 그 복분자를 비롯한 대리류 작물이 이제 소비는 줄고 재고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민선 6기 중에 2016년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민선 6기 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복분자요. 복분자 우리가 저희들 복분자를 직접 사줄 수 있고 우리가 거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복분자 사업단이 있습니다. 복분자 사업단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분자 판로를 저희들이 무슨 술 주점 회사한테 알선한다든지 농협으로 하여금 판매망을 구축해서 하겠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복분자 재배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송비라든지 포장비 이런 걸 해서 좀 직접 판매 거래를 해서 사실 어떤 활로를 찾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장류 산업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혁신한 사례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장류 산업이 이제 모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장류 산업, 장을 담글 줄 알고 고추장도 담글 줄 알고 된장도 담글 줄 아니까 더 이상 그 파이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소스로 가자 해서 저희들이 소스 산업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아주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마음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 산업을 앞으로 가령 일본에 가면 와사비 마을 있습니다. 와사비 마을 같이 그리고 마을 단위로 소스 마을 한다든지 우리 한산 소곡주 같은 경우에 충남에 가면 한산 소곡주 마을 전체가 같이 어떤 마을 공동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 자기들 소득을 올리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 마을을 육성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네, 끝났는가요? 네,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김수돌 패널, 다음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홍승채 예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그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그 서울 성동을 지역에 무소속 출마한 적 있으시죠? 네,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적 있습니다. 이후에 순창 군수에 출마하겠다고 맘먹은 때가 언제십니까? 강인영 후보께서 3선 도전할 시기입니다. 2010년으로 기억합니다. 마음 먹으신 게 출마하신 것은 2014년 그리고 그렇습니다. 2018년 이번이 두 번째죠. 예. 순창에 귀향하신 건 몇 년입니까? 제가 귀향을 한 건 2010년도 인근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민주당 조세영 국회의원 비서 네,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또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 전북 특보 맡으셨네요. 특보단장이십니다. 우리 그 홍 후보의 인터넷 블로그 또 예비 후보 공보물 또 선거 피켓 이런 거 보니까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많이 올리셨던데 네, 27년간 모셨습니다. 군수 선거에 국회의원 사진을 여러 곳에 부착하는 이유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제가 두 분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지도 면에서나 제가 지역적 세력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황숙주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영웅이고 우상이 정동영입니다. 또 그렇고 뭐 여러 정치인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피력을 많이 하시던데 네, 국회 내에 홍승채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적 롤 모델은 누굽니까? 조세영 의원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간 그분의 비서관으로서 조직활동의 전문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정치적 뒷받침과 함께 배우기를 배웠습니다. 롤 모델은 조세영 의원이시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참 그 지금 사진을 많이 올리시는 분은 네, 정동영 네. 의원이시고 그러시네요. 네, 네. 남원의 강동원 전 의원과도 인연이 있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약수동 상동리에서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일이 있으셨네요. 네네. 그럼 순창 지역의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시죠? 네, 아닙니다. 원래 국민의당으로 당선되셨는데요. 현재는 무소속이시죠. 이분과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남원 임실지역 유세위원장을 맡아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뛰어서 그분의 당선에 정말 작은 미랄이라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과 이제 친분도 있고 관계도 있다 보니까 그 관계를 정리하기도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무슨 말 뜻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순창과 같은 이 열악한 현실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처럼 한 2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제 후배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일정 약속 없이 가서 만날 수 있는 후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중앙정치 무대의 인맥과 함께한다. 이제 그만두셨지만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 동기 서울시의원이고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제 서울시의원 후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황숙주 후보께도 질문드렸지만 그 단체장 배우자들에 대한 의전과 역할 이거에 대한 문제 네, 혹시 어떤 방안이나 노력하실 게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소위 이불 속 종사 치마폭 정치라고 불렸던 이 군수님들의 사모님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추문과 더불어서 순창을 욕되게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사실 제 앞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 일절 사회활동을 잘 싫어합니다. 또 그리고 제 정치활동도 지금은 지원하고 있지만 많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위 감사제도의 기능을 좀 더 해서 제 측근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지금 황석주 군수 후보께서 근무했던 감사원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순창 군에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추문도 일어나지 않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겠습니다. 그 순창의 대학 부설 재발 치료 학과를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타진해 봄직한 대학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 군장대학 사회복지교육학과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했었습니다. 그 학교에 이승우 총장님은 저희 순창 군수를 열임하신 분입니다. 순창을 잘 아십니다. 사실 지금 같은 현실에서
대학 하나, 지금 전북대학교 학교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과를 하나 갖고 와서 우리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재활치료의 전문 그런 치료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교를 갖고 오겠다. 예, 그래서 지금 군장대학교 필요성과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군산대학교에 군장입니다. 군장대학교 실제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상당히 그냥 아직은 논의 단계이고요. 곧 MOU 체결이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들을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순창에 영화의 거리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생소하지 않습니다. 각 곳이 지역의 특화선, 지역의 특색을 나뉘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모티브는 있습니까? 네, 전봉준 장군입니다. 전봉준 장군. 네, 순창이 전봉준 장군의 그 피체지가 되고요. 우리 지금 재래시장 여러분 잘 아시랍니다. 재래시장이 옛날 동학 농민들이 학살당했던 장소입니다. 예, 네, 쌍치에 가면 피체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스토리텔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네, 김수도 패널 이제 무소속 강인영 예비 후보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인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군수가 되시면 또 몇 년 군수 재임하실 거죠? 이제 관선 6개월을 빼고요. 지금 3번 하다가 마지막 참 본인의 소취로 대법원 판결에서 예, 일단 4년 3선을 하셨다가 예, 3선은 3선 2년은 다 붙여오셨지만 당선되었다가 맞습니다. 임기 채우지 못하고 지금 야인이 돼서 있다가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되게 새 정치를 위해서 후배들에게 정치 문을 그냥 열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결심을 하셨습니까?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순창에서 살면서 그 전까지는 군수도 했고 국장도 했고 또 내무부에서도 있었고 면석이도 있었고 전주시장 말씀이 너무 기신데 좀 여러 간단히. 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바의 행정 경험이나 또 인맥을 봤을 때 지금 7년간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애환을 가지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 국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예, 생각. 그 정도로 다음에 순창 예, 발전에서 보다 많은 아버님? 공부를 해서 앞으로 한국은 그 출마의 변을 뭐 다시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2011년도에 군수직 도중 하차하신 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는데 또 이제 뭐 이게 6억 5천만 원짜리 보궐선거를 이렇게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지목도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 이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 참 국민들에게 저에게 4년간 기회를 줬는데 채우지 못하고 낭만을 했습니다. 낭만 이유는 참 그 다카바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농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농약을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내가 군비 50% 농협에서 50%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순창 농협에서 이사회를 통과 못해가지고 순창 농협이 지원을 100% 못하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대법원에 500만 원 벌금을 받고 제가 직을 물러났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 부도의 소치로 보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농민을 위한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입니다. 네. 그때 문제가 수의계약 때문이었죠. 수의계약은 2건인데요. 그거는 이장님들하고 그 수의계약 받은 사람이 돈 200만 원을 딴 사람한테 받아먹고 그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은 200만 원권이 2건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군수가 되신다면 이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신문에 뭐 수의계약이 뭐 3개월 동안에 어떤 사람은 50건에서 6억 몇천만 원을 했다고 돼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까지입니다. 군수 재량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죠. 앞으로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순창 군민에게 등록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왜 필요하냐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자에 한해서 그것이 서로 다 살아야 하니까 기본을 안배가면서 기준을 강화하는 정도로 기준을 강화하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그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립하겠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묻기 전에 단체장이 군수지 부인은 일반인입니다. 착각을 분명히 하는 거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준을 만듭니까? 그거는 자각을 해야죠. 그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수 사모님들 부인은 자신들에게 맡겨야지 그것을 뭐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갑질하면은 안 되지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 강 후보께서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본인의 약속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군수 부인은 일반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 후보께서 본인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갑질이나 군수 부인이 참 자기가 군수이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하겠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열린 순창과 전북 CBS, 전북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6.13 지방선거 순창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후보 간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앞에서와 같습니다. 단 이번 시간은 주어진 시간 6분 안에 상대 후보를 1명 또는 2명 모두를 지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지목한 후보에게 시간을 전부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후보에게 질문하실 경우 시간 배분은 6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되 한 후보와의 질의응답이 모두 끝난 후 다음 후보에게 질의응답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게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언할 경우 사회자가 제재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패널이 더불어민주당 황